자, 여러분. 최근 반도체 시장 정말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죠? 스마트폰 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이름, 바로 퀄컴이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잠깐 반짝하고 마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재평가가 시작되는 진짜 변곡점일까요? 오늘 이 분석 시간에 명확한 데이터와 함께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기술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질문 속으로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퀄컴, 과연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을까? 시장의 엄청난 기대감, 그리고 당연히 따라오는 의구심. 딱 이 교차점에서 우리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숫자, 그리고 팩트만 가지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당장 2026년 4월 주가 흐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정말 엄청났죠. 일주일 만에 무려 18%가 폭등했습니다. 바닥이었던 125달러 선에서 순식간에 45%가 수직으로 솟아오른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그냥 일시적인 펌핑이냐 아니면 기업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냐, 이걸 가려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첫 번째 섹션. 퀄컴의 급등과 이유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폭발적인 성장의 연료가 되었을까요? 말 그대로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낸 4가지 핵심 촉매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시장의 우려를 한 방에 씻어버린 확실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사실 제일 결정적이었죠. 연말에 맞춤형 데이터 센터 칩을 출하하겠다는 선언이요. 그리고 2028년을 타겟으로 한 오픈 AI와의 파트너십.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엄청난 자신감을 뿜어낸 무려 2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 이 4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시장이 열광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 현실 점검 시간입니다. 엔비디아랑 퀄컴을 직접 비교하는 게 왜 착시일 수밖에 없는지 짚고 넘어가죠. 솔직히 엔비디아는 시총 4.8조 달러에 PER 40배를 훌쩍 넘는 그야말로 반도체 생태계 절대 권력자잖아요? 반면에 퀄컴은 시총 1,870억 달러 수준의 PER은 14배 정도입니다. 체급 자체가 25배나 차이 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클라우드 AI 훈련 시장 자체를 장악했다면 퀄컴은 이제 막 온디바이스에서 데이터 센터로 영토를 넓히려는 도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짜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퀄컴의 진정한 롤모델, 브로드컴이 보여준 커스텀 ASIC의 성공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이 어떻게 대박을 쳤는지 다들 아시죠? 구글의 TPU 같은 맞춤형 칩셋을 설계해주면서 2031년까지 장기 계약을 맺고 그야말로 엄청난 AI 캐시카우를 꽉 잡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퀄컴이 지금 이 궤적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따라가려 한다는 겁니다. 승산 없는 범용 CPU 시장에 맨땅에 헤딩하는 대신에 2025년 알파웨이브 인수를 발판 삼아서 빅테크들의 맞춤형 AI 칩, 즉 커스텀 ASI 시장으로 아주 영리하게 우회 진입을 시도하는 거죠. 자, 이어서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런 퀄컴의 대변신을 이끌고 있는 3가지 핵심 엔진, 이 구조적 성장의 기둥들을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 바로 퀄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저전력 DNA입니다. 퀄컴은 그 좁고 배터리 쪼돌리는 스마트폰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칩을 깎아온 장인들이잖아요. 이 엄청난 기술력이 전력 먹는 하마인 데이터 센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와트당 성능, 지연 시간, 구동 비용, 이 모든 면에서 기존 아키텍처를 완전히 압도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기업들이 퀄컴을 군침 흘리며 쳐다보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엔진도 무시무시합니다. 바로 자동차 사업부인데요. 정말 조용히 크고 있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벌써 연간 런레이트 50억 달러를 뚫었거든요. 전년 대비 38% 성장했는데 다음 분기엔 무려 50% 폭풍 성장이 예상됩니다. 엔비디아가 저 멀리 서버실을 꽉 잡고 있다면 퀄컴은 스냅드래곤 디지털 셰시로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 안을 조용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엔진, 클라우드와 수많은 디바이스를 쫙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입니다.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거대한 클라우드 AI 훈련 시장이 있다면 반대편에는 우리 손에 있는 수많은 기기에서 구동되는 온디바이스 AI 추론 시장이 있잖아요. 퀄컴은 바로 이 둘 사이를 가장 매끄럽게 이어주는 대체 불가능한 다리입니다. 여긴 엔비디아도 쉽게 넘볼 수 없는 퀄컴만의 독보적인 텃밭인 셈이죠. 네, 분위기 좀 바꿔서 5번째 섹션으로 가볼까요? 흥분은 가라앉히고 우리가 냉정하게 마주해야 할 4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퀄컴이 앞으로 뚫고 나가야 할 마찰력들을 단기, 장기, 그리고 펀더멘털과 기술적 요인으로 입체적으로 나눠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대감이 큰 만큼 이 장밋빛 전망 뒤에 숨은 서늘한 현실도 분명히 체크해야 하니까요. 그럼 리스크를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째, 영원할 줄 알았던 거대 고객 애플이 자체 모뎀으로 독립하려고 하죠. 이건 2029년까지 명백한 매출 감소를 일으킬 구조적 악재입니다. 둘째, 중국 거시경제 리스크. 당장 PC랑 스마트폰 시장 회복이 언제 될지 불확실하잖아요. 셋째,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는 퀄컴이 명백한 지각생이라는 겁니다. 이미 쟁쟁한 강자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마지막 넷째, 단기 과매수 시그널입니다. 주가가 확 뛰면서 당장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아주 예민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판가름할 다가오는 변곡점,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캘린더에 동그라미 쳐두셔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바로 퀄컴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CEO가 직접 등판해서 데이터 센터 파트너가 도대체 누군지, 세부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싹 다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날이거든요. 이날이 지나면 퀄컴이 그동안 보여준 비전이 그저 그런 신기류였는지, 아니면 거대한 재평가의 진짜 시작점이었는지 시장이 냉정하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들의 하나의 공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볼까요?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철옹성 같은 지배력, 커스텀 ASIC라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옵션 가치, 거기에 자동차 플랫폼에 미친 성장세까지. 근데 이렇게 다 가졌는데도 현재 선행 PAR이 고작 14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퀄컴의 진짜 목표는 제2의 엔비디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극심한 저평가를 벗어나서 아주 정상적인 구조적 멀티플 확장을 증명해내는 거,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그저 제2의 엔비디아라는 화려한 키워드에만 취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숫자가 가리키는 진짜 펀더멘털의 궤적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목표는 복제가 아닙니다. 바로 구조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죠. 자, 여러분은 지금 이 변덕스러운 시장의 공포와 노이즈 속에서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짜 방향을 읽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에서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2026년 5월 3일 현재 퀄컴의 기업 가치를 짓누르고 있는 엄청난 압박 요인들 다들 한 번쯤 고민해 보셨죠? 이 극단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와 퀄컴이 가진 거대한 구조적 성장성 사이에 아주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지금부터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거시 경제적 역풍부터 시작해서 퀄컴의 튼튼한 재무적 계좌, 구체적인 가치 평가와 위험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할 전략적 모니터링 지표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거시경제적 역풍, 즉 지정학적 위기와 고금리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현재 시장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팽팽한 줄다리기입니다. 한쪽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촉발한 무시무시한 공급망 붕괴 리스크가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퀄컴의 폭발적인 AI와 자동차 부문 모멘텀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과연 어느 쪽 힘이 더 셀까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4.37%인데요.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퀄컴처럼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에 중요한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 높은 금리가 할인율을 확 높여버리거든요. 한마디로 주가에 엄청난 하방 압력을 가하는 아주 팍팍하고 제한적인 투자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시적 악재가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적인 위기로 번지는지 한번 보세요. 전쟁 때문에 카타르 시설이 멈추면서 전 세계 헬륨 공급량의 무려 3분의 1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이게 당장 4, 5일 안에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핵심 파운드리 업체들의 목줄을 죄게 되고요. 결국 퀄컴의 칩 제조 원가까지 팍팍 올려버리는 무서운 나비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퀄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까요? 두 번째 파트, 퀄컴이 가진 탄탄한 방어막, 재무적 해자와 자본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퀄컴이 구축해놓은 이 엄청난 방어선은 바로 이 숫자들에서 증명됩니다. 26.10%라는 투자 자본 수익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 아닙니까? 거기에 업계 평균을 헐쩍 뛰어넘는 아주 튼튼한 마진율까지. 이런 숫자들은 퀄컴이 웬만한 폭푸고쯤은 거뜬히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가격 결정력과 자본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퀄컴은 지금 수비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공격수예요. 스마트폰 시장을 넘어서 사업을 엄청나게 다각화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부분에서는 벌써 50억 달러 런레이트를 돌파하면서 확실한 캐시카우를 챙겼고요. 또 최근에는 오픈 AI와 전략적으로 손을 잡고 알파웨이브까지 인수하면서 온디바이스 AI 생태계의 핵심 에이전트 플랫폼으로 아주 제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정말 돋보이죠. 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가치평가와 위험 시나리오를 구체적인 모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AI 사이클이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이 베이스 시나리오를 주가에 미리 반영해 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내재 가치가 정확히 얼마고 안전 마진이 어떻고 이런 복잡한 개념은 다 빼고 핵심만 짚어보죠. 만약 전쟁이 길어지는 최악의 베어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적정 주가에서 무려 25%나 훅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하방 리스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이 분포들을 보시면 우리가 직면한 진짜 리스크가 수치상으로 한눈에 들어옵니다. 무려 10,000번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우리에게 28.4%라는 최대 하락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넘게 이어져서 헬륨 공급망이 완전히 꽉 막혀버린다면 주가는 2022년에 그 암울했던 최저점 수준으로 다시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마지막 파트, 전력적 모니터링 지표 탑3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같이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일단 섣부른 판단은 미루고 상황을 냉정하게 관망하는 거겠죠. 딱 세 가지만 면밀히 주시하시면 됩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카타르 헬륨 공급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둘째, 오픈 AI와 함께 만드는 맞춤형 AI 칩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가 확실히 바닥을 찍고 살아나는지. 이 세 가지 신호가 퀄컴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AI 슈퍼사이클이라는 이 거대한 물결, 이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하지만 과연 지금 이 위태롭기 짝이 없는 글로벌 공급망이 이 엄청난 혁명의 질주에 극브레이크를 밟게 될까요? 이 조마조마한 줄다리기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우리 모두 매의 눈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